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이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고 뭐 빅테크는 무난하게 플러스 나고 그러니까 이제 업종별 또 시총별 어떤 차별화가 되게 심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우리 증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금리 인하 가 유력한 주간인데 시장의 메인 주제가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강화냐, 뻔히 알고 있는 재료가 확인이 되면서 뉴스의 정점을 통과하면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이제 가동이 될 거냐, 또는 이제 우리나라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될 거냐, 주체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가장 강했거든요.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제일 강하고 우리 증시도 SK 하이닉스가 주간 20% 올라간 거는 되게 오래간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강할 거냐, 아니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냐, 이런 종목의 구도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S&P 500, 다우, 뭐 러셀 2000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도 하락한 업종 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하락한 게 더 많았고, 그러니까 빅테크가 플러스가 나고,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서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걱정을 좀 했다. 그럼 이제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미시건대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매달 이제 조사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일단 심리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70까지 올라갔던 심리 지표가 지금 55.4, 지난달에 58.2였는데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1년 후는 뭐 지난달하고 똑같은 4.8%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5년 후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달에는 3.5%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9%라고 이번 달엔 또 답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나빠질 것 같고, 기분, 이제 느낌상, 그 다음에 물가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경기와 물가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조금 발목 잡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졌어요. 0.25 인하 확률 93.4%, 그다음에 0.50 인하 확률 6.6%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내년도 말까지 FOMC 회의가 계속 이제 열리잖아요. 열리는 동안에 총 6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연말까지 금리 3번 다 내리고 내년도에도 한 3차례 정도 내려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도 말까지 1년 한 3, 4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 기간 동안에 6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로 예상 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 FOMC 회의에는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경제 전망, 성장률은 어떻게, 실업률은 어떻게,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전망한다라는 거, 다음에 금리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갖다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한 걸 갖다가 표로 보여주는 걸 이제 점도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연준 인사들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금리를 몇 번 정도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지금 6번 이나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번 정도까지면 괜찮구만,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연내 뭐 2번, 내년도 2번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걸 좀 확인해야겠다라고 신중하게 가는 그런 투자자들도 일부는 좀 이번 주 들어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종목 구도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지난 주말에 미증시 어정쩡함에도 4.4% 또 올라갔고 8월 들어서 하루 빼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또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테슬라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두 개 다 또 우리나라 증시에 연결고리가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하이닉스가 올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끌어올리는 건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갔으니까 하이닉스가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반영된 재료냐, 아니면 이제 올라가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냐. 이거 주도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3일 조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쉽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쉬어갈 때 쉬네 이때가 찬스야라고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건지 그래서 오늘 장과 내일 장 이틀 동안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한 시황상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피 자체는 3,400까지 왔잖아요. 거의 네, 3,40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가면 10일 연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2015년 이후에 10일 이상 올라간 게 두 번밖에 없었어요. 2019년 4월, 2019년 9월에 각각 13일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한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하거나 또 고전하거나 이렇게 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일 연속은 잘 안 나오는 현상이라서 그게 이제 과연 오늘 나올 거냐.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사실 뭐 연속 올라가면 언젠간 하락은 하겠죠. 뭐 언젠간 이제 하락은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약에 10일 연속 상승, 그러니까 연속 상승이 끊어지게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 다음에 주도주의 어떤 수급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가는 약한데 외국인 기관이 뭐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매수해준다 이런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매도가 나온다 이래버리면 하루 더 봐야겠네. 그럼 또 매도가 나온다. 그럼 이제 3일차 보는데 3일차에서도 매도가 나오면 추세가 뭔가 바뀐 게 되는 거고 3일차에서 올라가면 그냥 매물 소화 한번 해주고 또 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락 이후에 3일 이내에 이제 재반등 나오는지 여부 이제 계속해서 좀 이 즈음에서 그런 것도 계산을 미리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도 지금 850인데 이게 850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근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매물이 혹시 나오느냐.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어떤 추이를 보면 상승 종목 수가 1000개 넘어가는 날이 좀 자주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들어서 1000개 이상 오른 날이 상승 종목이 1000개 넘는 날이 4거래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지수가 5포인트 이내로 올라가면 5포인트 이내로 올라가면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하고 비슷해집니다. 아니면 아예 하락 종목이 더 많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정쩡하면 아마 한 보합만 돼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 지수가 약간만 어정쩡하기만 해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이걸 이제 그렇다고 뭐 장세 자체가 바뀐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좀 차별화 장세가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코스피의 ADR 같은 경우는 100이 훌쩍 넘어갔어요. 예, 100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표죠. 그러니까 ADR은 20일 동안의 상승 종목수의 합 나누기 하락 종목수의 합인데 120이 나오면 이거는 과열. 다음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8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과매도 내려갔을 때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도 위치 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이 위치보다 올라간다고. 대체로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중에 과열기에 해당되는 12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20까지 올라가면 그 정도 위치에서는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고 하락 종목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차별화 장세. 예, 종목들별로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하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는 지난번 같이 막 한 150 이상까지 ADR이 치솟아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저 때는 막 증시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뭐 중소형 주고 뭐고 그냥 다 끌어올릴 때 지표 과열이고 뭐고 그냥 막 돈이 막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는 뭐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번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동향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 보면 개인들이 양시장 다 매도 하잖아요. 예, 개인들 그리고 주간 매도, 지난주 매도 보세요. 막 하루에 그 화요일 이후부터는 적게 매도한 게 1조 1000억이었고 많이 매도한 건 2조 5천억. 아마 주간으로는 역사상 최대 매도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외국인 플러스 금융투자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매도한 날이 더 많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잖아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연기금이 코스닥을 저렇게 매수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 저런 식으로 연기금이 딱 꾸준하게 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연기금들이, 근데 보통 연기금이 단타치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코스닥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좀 잘 추려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은 일단 대형주, 중형주 이상 되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가기 쉬운 장이라서
예탁금이 증가된다라면 중소형주 쪽 한 시가총액 한 2천억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까지도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 쪽에서 종목장을 주도하는 것 같으니, 그런 류의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7월 말 이후에 이제 종목군들이 조금 어정쩡하게 움직이다가 9월 들어서는 종목들 시세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주가 코스닥 쪽에서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통신장비주 일부, 여기에 표기는 안 했지만 통신장비주 중에 일부,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로봇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 다음에 이제 엔터주가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선기자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제약바이오주가 은근하게 좀 올라오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2차전지는 좀 하락했다가 바닥에서 계속 치고받고만 하다가 살짝 올라오려고 하는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건 반도체, 조금 눌리는 거는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엔터주 어정쩡,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하락하고 제자리에서 있는데 약간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뭐 추세가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도가 좀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 시장이 강할 때는 주도주가 명백하게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도주가 일단 지난주 같이 그대로 이게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순환하는 요 구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주간, 뭐 무엇이든 확정적인 건 없는데 일단 예상이 되는 주간으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메인 재료가 뭐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금리 인하에서 경기 침체는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제일 좋은 거고, 어정쩡한 건 세론. 이거 뭐 금리 인하가 이거보다 더 좋은 재료 나올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뉴스가 뭐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일단 하루에 3,500억 원 이상만 매수해주면 돼요. 그 정도 이상만 계속 매수해주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긴 조정, 큰 조정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이 늘어날 거예요. 개인들이 워낙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고객예탁금이 강제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질예탁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도한 자금이 증권 계좌에 들어올 건데, 그 들어온 게 매도한 자금보다 더 많냐 아니면 적으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 고객예탁금이 더 늘어난다라면 코스닥에 뭔가 좀 소형주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불안한 요인들도 이번 주엔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최고 정점에 달하는 뉴스니까 이거 팔아라.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각국마다 좀 정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뭐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 업종별로 좀 논란이 있고, 그다음 하여튼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 확정된 다음에 과연 세론이 나올 거냐, 이런 등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핑계로 좀 흔들려면 흔들 수 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초에 좀 빌드업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 대장주는 일단 국내외 전부 다 AI,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을 보면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도 한번 특이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2012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해에는 종가 기준으로 40% 이상, 40%대를 넘긴 적이 없어요. 특이하죠, 되게. 45%가 제일 많이 올라간 거고, 뭐 41% 또는 45%,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는 해는 전부 다 저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4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한 4%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이 상승 랠리가 끝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기록이 깨져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못 올라가면 뭐 연내 코스피 올라가 봤자 뭐 몇이나 올라가겠어요. 뭐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8만 원을 이번에 넘기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면, 뭐 단기적으로 증시가 이제 조정 보였다 갈지 그냥 갈지는 더 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기게 되면 몇 년, 10년 이상 만들어졌던 어떤 패턴이 깨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완전히 그냥 천장이 열리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되고, 삼성전자 주변 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깨지 못했던 이 패턴이 깨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올해 정말 그 2009년도 이후, 하이닉스도 지금 상승률이 2009년 이후 최고치예요.
연간 상승률로는.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군이 가는 김에 이제 메인 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종목군들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는지, 그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서도 계속 푸시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세 끌어가면 지수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 올라갈 때 수혜받는 종목군 업종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변주들, 안 올랐고 덜 올라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잘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